아마 첫 번째 1호 공약은 여러분께서 기대해도 될 만한 공약을 가지고 오도록 주말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서민 경제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 불안, 보육,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안전 불안, 소위 5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새누리당 정권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 경제론을 고집함에 따라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그리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은 국가 부채 급증으로 위기 단계이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이런 한국 경제 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단방약과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단기 부양책은 오히려 병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대 총선 정책 공약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공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기획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은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의 키워드는, 대표적 키워드는 더불어 성장, 국제적 합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포용적 성장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성장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 전략입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성장률 숫자에서 벗어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전략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과 계층 간 지역 간 상생 발전을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두 번째 비전인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성장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10% 대 90%의 고차가 된 사회 구조와 낡은 세력을 바꾸자는 미국인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정의와 평등에 대해 목말라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사회입니다. 권력 집중과 부패, 그리고 대북 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각종 재난, 사건, 사고, 그리고 외부 위협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7가지 약속과 150개 실천 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7대 약속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약속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 민주화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전국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7가지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150개 실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중요 순위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새누리당 공약과 가장 다른 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내걸었던 많은 공약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기조하에서 소요 예산과 필요한 입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천 가능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공약의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의 공약은 구호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혁신하고 향후 선거가 정책과 인물 선거가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권자의 4.13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지난 8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 특권층을 위해서 99%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권 경제를 중산 서민 경제로 바로잡겠습니다. 성장률이 올라가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잘못된 경제 구조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전되는 꿈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용나고 패자 부활이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최저 복지 수준, 자살률과 저출산율 1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30, 40대 여성에게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그리고 중장년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고용의 지속성을,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좀 역사에 없었던 빠른 속도로다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 성공을 했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겠던 시기가 벌써 한 6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유일한 사실 성과인데 이 성과가 앞으로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의 구조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는 이 점차적인 성장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 성과도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과제는 일반적으로 매일매일의 그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별로 참 경제정책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에 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노령화 사입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적당히 이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가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절감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그때는 성장이고 복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구 구조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급속적으로 변화할 것 같으면은 말이 그렇지 복지고 뭐고 전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점을 갖다 어떻게 그러면 해소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 층, 이런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린애를 낳아서 과연 이걸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구 구조를 제대로 살펴보실 것 같으면, 우리 30대 여성 중에서 미혼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이게 뭐 한 20%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여성 결혼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애를 하나 이상 낳지 않겠다.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애를 전혀 낳지 않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1.5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 인구 자체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해외에서 사실 사람을 데려오는 이민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의 기반으로서는 되질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기본을 보고 같으면 60년 가까이 똑같습니다. 조금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큰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효과에 의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겠지.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냉정하게 관찰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경제가 죽었으니 경제를 살리겠다, 나는 참 근거도 없는 747 공약을 내고 이걸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젊은 세대는 헬조선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논란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를 극복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경제정책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의 한계가 봉착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중산층 이하의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육성을 해가지고서 나라 전반의 분위기를 갖다가 희망차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참작을 해서 우리 공약단이 현재 지금 앞으로 우리가 4.13 총선을 앞두고 내놓을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공약단에 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흔히들 사람들이 선거만 되면 근사한 말들을 갖다 많이 늘어놓고서 선거가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는 이러한 공약들만 내놓는다 그래요. 이제는 정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좀 정직해져야 됩니다. 즉, 선거를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잔뜩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느냐 하는 식으로 저는 돌변을 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정치권이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이영석 단장께서 공약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데 깊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